안녕하십니까. 자, 시험 보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제가 형법에서 총평을 했으니까 형소법 보기 전에 형법 총평도 좀 보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형소법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형소법에 한해서 총평을 하면 형소법은 제가 뭐 이제 속된 말인데 제 총평이 개 쉬웠다고 써놨죠. 형소법 진짜 쉬웠어요. 진짜 쉬웠고 뭐 금방 할게요. 뭐 일단 90점, 95점 뭐 틀릴 만한 문제가 없다. 없다. 왜 틀려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진짜 형소법이 어렵고 이번 시험 보고 어렵고 점수가 안 나온다 생각하시면 뭐 제 소문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제 강의 들으면 두 문자 하나도 안 해요. 두 문자 다시 10개도 안 되거든요. 문제 한 4, 5년 동안 두 문자가 나온 게 없어요. 개수 찾는 문제가 나오지도 않고요. 출제 방향이 철저하게 제도를 이해하고 있느냐, 그리고 압수수색 관련된 2017년, 2018년 최신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 다예요. 이게 다예요. 뭐 한번 보시면서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제 수업을 들으라고 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3개월 해가지고 초시생이 형법용서법 195점 맞은 학생들도 있고요. 4개월에서 뭐 190점 많아요. 왜 그렇게,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 왜 그렇게 될 수 있는지는 딱히 형법용서법이 외울 게 없어요. 이걸 외우려고 생각해서 무슨 두 문자를 외우려고 하면 머리가 아프고 지끈지끈 아파요. 수업 들을 때는 이거 외워, 이거 외워, 그러면 나중에 해야지 생각되는데 생각보다 외우는 학생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제도를 제가 총평을 제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네이버 경로가 보시면 제 총평이 있으니까요. 천천히 제도를 하나하나 기억을 하시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셔야지, 무조건 외우려고는 제발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도를 이해하시면 정말 시험장에서 웃을 수가 있습니다. 참 쉽습니다. 자, 일단 뭐 적중률은 기저귀 특강 문제는 100%고 지문은 85.37%. 보통 지문을 90% 적중을 하는데 좀 지문 적중률이 좀 떨어진 게 제가 적중을 못해서가 아니고요. 그냥 쉬운 조문, 너무 당연한 조문들을 문항에 한 개 정도씩 껴 넣었어요. 그래서 그런 조문은 뭐 답되는 지문도 아니고 중요한 조문이 아니에요. 그런 걸 넣어가지고 너무 쉽게 내가지고 그런 조문까지는 제가 다 커버를 다 넣지 못해서 요 정도고요. 85%면 충분히 뭐 충분한 적중률이고요. 매년 한 88%, 89% 적중하니까 그런 거 빼면 거의 다 맞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 풀어보시면 진짜 쉬웠다는 쟁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자, 1번 이념에 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거, 실체 진실주의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실체 진실주의에 대한 설명이고, 적법 절차 원칙과 신속한 재판, 실체 진실 빨리 발견하고 실체 진실하고 싶지만 법도 지켜야 되고 신속 빨리 재판하는 것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2번 적법 절차는 얘기했죠. 내용도 뭐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내용도 적정해야 된다. 저해 감염에서 합치돼야 된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적법 절차라고 해서 우리 소크라테스 얘기하잖아요. 앞법도 법이다. 법에만 규정이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 그 내용도 적정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실질적 적법 절차 원칙은 적정 절차 원칙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실질적 의미를 갖고 지니고 있어야 된다. 맞는 지문이고. 자, 3번. 자, 형사소송에서 경찰 공무원이 우리 경찰관 되면은 조사자 증언제도라고 해서 경찰서 가는 경우 많다 그랬죠. 적법 절차 원칙에 반한다 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 4번.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피고인에게도 이익되지만 누구에게도 이익돼요? 법원의 입장에서도 빨리빨리 재판하고 증거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도 좋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위해서 작동돼서는 안 된다. X죠. 그러니까 피고인 측면에서도 좋고 공익 측면에서 좋습니다. 그죠? 피고인의 이익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제도이기지만 실제 진실하게 이런 측면에서도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가 있다. 맞죠? 쉬운 문제였습니다. 정답 4번. 2번 진술거부권 고지죠. 자, 피해자의 지인은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뭐 기본 강의 첫날 맨날 하는 것 중에 하나죠. 검사하고 싸움박질하고 있다고, 요 수사 개시를 쟁점으로 해서 엄청나게 싸움박질 많이 하고 있다. 누가 내사가 높냐, 수사가 높냐, 굉장히 많이 싸우는 거죠.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했다면 범죄인서 작성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실질적 수사 개시했다면 진술거부권 고지해라. 맞는 질문이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기하여 범죄 사실에 대해 진술 거부할 수 있지만 진술 거부권 행사가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인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했다. 원칙적으로 진술 거부권 행사는 가중적 양형 사유가 되지 않지만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새끼 싸가지 없다 그랬죠. 그래서 뭐를 삼겠다? 가중적 양형 조건을 참작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위법하게 수집했습니다. 위법하기 때문에
혈중 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이 나온다 하더라도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위스증 배제 법칙에 의해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 4번 검사 작성 피신 조서하고 사균 작성 피신 조서 나누라고 했죠. 검사 작성 피신 조서는 증거 능력 인정되려면 적법성 성립의 진정 특신 상태 이건 실질적 성립의 진정이라고 했고 사균 작성 피신 조서는 적법성하고 내용 인정이죠. 근데 검사 작성인데 내용 인정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쉬운 문제입니다. 엄청 쉬운 문제입니다. 2번에 4. 3번 한 학생들 5분 걸렸다는 학생들도 있어서 20문제 푸는데 5분 걸리고 100점 맞았던 학생들이 있어서 이게 뭐 해설 강의 뭐 얼마나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수업 들으시면 5분 많이 걸리면 10분 이내면 풀 수 있습니다. 자, 다 찍어주고 다 나온다고 했어요. 제가 출제한 것 같다는 느낌 가진 학생들 정말로 많이 봤습니다. 자, 국정원에서 전문의 참여시켜달라고 했더니 그 어디 있어요? 국정원이 추천하는 의사 얘 참여시켜도 된다고 했죠. 위법한 처분이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침해하였다. 맞죠?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 그냥 끝이에요. 2번. 쌍용 자동차 권영국 변호사 판례죠. 변호인 되려는 자. 저는 변호사입니까? 변호인입니까? 지금 변호사죠. 자, 변호인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선임계를 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선임계 내기 전이 변호인 되려는 자라고 했죠. 얘도 뭐가 있어요? 변호인 접견 교통권이 있다. 제한해서는 안 된다. 맞는 질문. 3번. 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는 정황이 있다. 그것만으로 변호인 접견권을 금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정당화될 수 없다. 뭐 4번 지문은 없는데 뭐 지문은 되게 긴데 읽어보면 뭐 읽어볼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인 접견 신청이 불허돼서 준항구를 제기 중에 검찰로에서 준항구 절차에서 접견 불허 처분이 취소됐다. 결론은 이거예요. 접견은 불허 처분했는데 그게 취소되면 접견 시켜주라는 거예요. 안 해줬으니까 접견 교통권 침해한 상태에서 시행된 것이다. 맞죠? 뭐 당연한 얘기를 써놨습니다. 쉬운 문제입니다. 자, 5분 좀 빠르고요. 한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증거 계시죠? 자, 검사 보관 서류, 피고인 보관 서류 그 설명하라는 거예요. 피고인에게 검사가 공소 제기된 사건에서 영향 미칠 수 있다. 서면의 교부, 열람등사 교부 신청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으면 그때는 뭐만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열람만 가능하죠. 뭐하고 뭐는 안 된다고 했어요? 등사와 교부 안 된다고 했죠. 엄청 쉬운 문제죠. 정답 1번. 또 1번 체크하고 넘어가면 몇 초 안 걸릴 거예요. 2번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 필요성 등을 위해서 열람 등사 범위를 제한하거나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맞는 질문. 3번. 자, 피고인 변호인은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때는 자, 법원은 자, 이게 증거 개시예요. 허용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맞고. 4번. 그런 경우 이런 거 고려해 가지고 검사에게 열람 등사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맞습니다. 쉬운 문제. 정답은 1번. 5번. 불신검문. 자, 아래 기억부터 리을까지 설명정 옳고 OX 조합하세요. 기억. 자,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 활동으로서 행하여지는 경직법상의 사라는 우선 수사관이 동행하에 앞서 동행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거나 동행한 피해자가 언제든지 이탈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된다. 오로지 자발적인 의사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자, 어쨌든 임의동행 허용된다는 얘기고 니은 불신검문 대상자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불신검문은 지금 수사입니까? 수사 전 단계입니까? 수사 전 단계죠. 내사 단계죠. 내사 단계니까 체포나 구속의 혐의. 생각해보면 체포 구속은 수사잖아요. 수사하면 제가 얘기했죠. 수사하면 되지. 체포 구속의 혐의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엄청 쉬운 문제. 이거 다 찍어요. 체포 내 구속의 일을 정도 혐의가 있을 것으로 한다. X. 맨날 했던 거. 3번. 날치기 사건이죠. 가로막기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가로막기. 이거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자, 이거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날치기 가로막기 할 수 있다. 적법한 불신검문에 해당한다죠. 엄청 중요하다고 했고. 자, 리얼. 어디 있어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한 사람이 경찰관인 거 알았다. 충분히 알고 있었다. 신분증 제시하지 않아도 위법하다. 위법하지 않다. 위법하지 않다. 위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다. 맞는 지문. 이거 틀린 사람 있을까 싶습니다. 이거 조합하면 2번 쉽고요. 6번. 자, 뭘 틀려야 되는지 진짜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개 쉽죠? 개 쉬워요. 개 쉬워. 자, 구속영장 발부하면서 검사실 안 오는 새끼죠. 검사실 오려고 했더니 네가 와라고 했던 놈이죠. 자, 그 구속영장 별도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은 필요하지 않다. 기존의 영장에 의해서 검사실까지 데려오면 된다. 그래서 맞고 뭐야 이거 없다고 했으니까 X죠. 그 구속영장에서 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X고. 2번 검사가 피의자 신문할 때 검찰청 수장관 서기관의 서기를 참여하고 사경위 할 때 사법경찰관을 참여하게 된다. 맞는 질문이고 아직 판례는 없는데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이렇게 경찰서에서 이렇게 파티션 돼 있으면 두 명의 경찰관들이 있으면 옛날에는 여기서 조사받고 있으면
원래 둘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한 명 밥 먹으러 간다고 해서 여기 비워놓으면 안 돼요. 비워놓고 옛날에는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저 옛날에 할 때는 여기다가 도장에 이 사람 도장하고 내 도장 갖다 놓고 막 찍었는데 그렇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죠? 이 당사자 있어야 된다고 했죠? 이게 문제 한번 판례가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해서 한번 경찰관들 경종을 한번 울려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건데 판례는 없는데 조문 자체예요. 그래서 언젠가 판례도 한번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피신 조서 작성할 때 옆에 당연히 자기가 조서 작성 안 해도 옆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팀이에요. 그래서 팀. 그래서 참여하게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아닙니다. 맞는 지문이고 정답은 2번. 나올 게 나왔죠. 3번. 자, 떨어져 앉으라고 변호인 떨어져 앉으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은 허용될 수 있다? 없다죠. 없다고. 우리 후방 착석 판례에서 뒤에 앉으라는 것도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죠? 그것도. 자, 피해자의 진술은 동의 없이 영상 녹화할 수 있다. 이건 맞아요. 뭐만 하면 돼요? 알려주면 되죠. 피해자는 고지만 하면 되는 것이고 피해자 아니자 참고인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동의받아야 되죠. 근데 고지도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쉬운 문제. 7번.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온다고 78이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나온다고 했죠. 이거. 피해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권한에 가름하여 영장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사법권이 미치지 않은 해외 이메일 서버 어딜까요? 구글의 지메일이죠. 지메일 압수수색 어떻게 하느냐 알아두라고 했죠. 네이버에 클라우드에 올린 것도 압수수색할 수 있죠. 우리나라 국내도 가능하고 우리 지메일 아시죠? 구글에 있는 거 아시죠? 구글 아시죠? 알겠죠? 설마 구글에 있는 것도 압수수색이 가능하냐? 된다고 했죠. 피해자의 전자정보에 미치지 않는다. 구글에 있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넣어가지고 지메일 거 다운받아가지고 거기는 출력하는 거 압수수색해서 캡처해서 가도 되고요. 출력이 됩니다. 안 된다고 하면 틀리죠? 그래서 지메일도 된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몇 번 설명했던 거고 단톡방에 아마 어떤 학생들은 단톡방에 제가 매일 음성 해주니까 거기서도 지메일 압수수색 된다 몇 번 설명해줬거든요. 나왔죠 그대로. 정답 1번. 아마 신났을 거예요. 아마 연달아서 지금 답이 계속 뭐 1번에 자꾸 걸려가지고 그냥 뭐 툭툭 치고 왔을 거예요. 어디야? 오씨 3분의 1번. 오씨 4분의 1번. 신났죠? 5번은 뭐 풀어야 되는 거고. 6번 뭐야 6번. 6번 2번이었네요. 7번 1번. 답들이 앞에 다 걸려가지고 뭐 뒤에 뭐 안 읽어도 됐을 거예요. 이것도 뭐 해당하냐? 압수수색에 해당한다. 그래서 정 모르시면 2번 보면 알 수 있잖아요. 2번 보면. 이 대물적 강제 처분으로 허용된다. 따라서 외국 서버도 가능하다죠. 안 된다고 했으니까 정답 1번이고. 쉬운 문제. 자, 이거는 몇 번 나왔습니까? 2018년 국가직에 나오고 국가직 7급에 나오고 바로 2018년 2차 경찰 채용에 나오고 그 다음 2018년 3차에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2019년 1차 경찰 채용만 지금 연달아 3번이 출제가 되네요. 자, 어디가 포인트라고 했어요? 선별이 포인트라고 했죠. 선별에 동그라미 치라고 했죠. 맨날 동그라미 쳐가지고 선별에. 자, 선별해가지고 받으면 여기서 선별에 내가 끊어버리라고 했지. 압수수색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타무실까지 보장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종군당 제약하려고 반드시 구별하라고 했습니다. 맞는 지문 또 냈어요. 자, 이거는 뭐 이건 종군당 제약하려고 우연히 발견하면 어떻게 하냐? 새로 영장 받아라. 맞죠? 자, 정답은 1번. 쉬운 문제. 이런 정도가 아마 제가 생각했을 거예요. 출제자가 이런 거 내놓고 틀려라 바보들아 틀려라. 누가 틀립니까 이런 거. 쉬운 문제 알고 있었는데 나올 거. 8번. 그러니까 기특 적중을 못한 게 요런 이 조문 낸 거 기본 조문 낸 게 적중을 못한 거지 내용은 다 있습니다. 통신 제한 조치에서 계획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 저지하기 어려울 때 하나요 허가할 수 있다. 이 통비법이고요. 맞는 지문이고. 자, 2번. 패킷 감청 되냐?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패킷 감청 잠정 적용이거든요. 헌법 불합치 받고. 대법원에서는 패킷 감청도 허용된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제 잠정 적용되고 헌법 불합치 나왔어요. 그래서 패킷 감청이 되냐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된다 안 된다라고 내면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뭐만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헌법 불합치 받았다. 요거만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출제자가 그 대법원 판례도 알고 헌재 결정도 아는 거예요. 잠정 적용까지 알기 때문에 출제자가 멍청한 게 아니죠. 알고 있었던 거예요.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 있거든요. 패킷 감청 된다 안 된다라고 말하면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쓴 거예요. 패킷 감청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맞죠?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제가 패킷 감청 방식이 이루어지는 해시는 청구인의 통신 사생활 비밀죄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받았다. 딱 제가 내는 스타일도 했죠. 헌법 불합치 결정받았다. 헌법 합치되지 아니한다. 똑같죠? 자, 기특 문제입니다. 자, 감청 그럼 제가 영어로 뭐라고 쓰라고 했습니까? 라이브라고 했죠. 송신과 수신이 동시에 이루어진 거. 그죠? 그래서 직접적 방해하는 경우 이미 수신이 완료된 거. 이거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죠?
이민지 수신이 완료된 거 취득하는 거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은 3번. 4번 3인 간의 대화. 읽기도 싫죠. 3인 간의 대화 무슨 녹음? 당사자 녹음으로 허용이 된다. 위반에 해당한다 볼 수는 없다. 맞죠? 자, 3번 답 쉬운 거. 자, 9번에 9번 문제 저는 정답을 1, 2번에 주기를 내심 엄청 바랬어요. 엄청 바라고 이거 몇 번을 그냥 최신판례를 아주 그냥 리얼하게 몇 번을 설명을 했는데 진짜 다음 시험은 좀 어렵게 내길 바랍니다. 이렇게 내면 학생들 다 맞춰요. 이거 틀리라고 내는 건데 다 맞춥니다. 한번 봅시다. 이렇게 내라고 했잖아요. 이 관련성, 객관적 관련성, 이 머릿속에 기억나죠? 객관적 관련성 플러스 인적 관련성 두 가지로 한다. 이렇게 쓰면 틀려요. 객관적 관련성 또는 인적 관련성이 있으면 된다. 아니에요. 객관적 관련성하고 인적 관련성인데 객관적 관련성은 어디 있어요? 동종 유사 범죄 안 된다고 했죠? 여기 보시면 어디 있습니까? 범죄 사실,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한 거, 그 다음에 간접 증거 정황 증거 이것도 포함된다. 하지만 뭐는 안 된다고 했어요?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은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 주의해서 보라고 했죠? 유사 범행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 인적 관련성 쟁점입니다. 인적 관련성은 그 기재된 공동정범, 교사범, 공범, 간접정범 모두 포함된다. 필요적 공범도 포함된다. 나중에 이거 한번 속여서 제가 계속 냈는데 필요적 공범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OX, X. 필요적 공범도 여기에 포함된다. 맞죠? 그대로 나왔죠? 나온다는 거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이것도 옛날에 제가 얘기하잖아요. 옛날 같은 경우 영장 막 이렇게 보여주고 야 이 새끼 뭘 보냐고 막 이렇게 해서 했다고 했죠. 지금은 앞에만 보여주지 말고 구체적으로 다 보여주라는 판례죠. 그래서 혐의 사실만 부분만 보여주고 나머지 보여주지 않은 것은 적법한 제시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맞고. 근데 4번이 너무 쉬웠어요. 영장 제시하였다면 소지하고 있는 사람한테 또 제시해라. 따로 제시할 필요 없다. 정답 4번. 난 진짜 9번 문제가 나왔길래 다시 풀면서 막 대박 하면서 야, 씨 김대한 대박 하면서 막 적중 1번 답 나와라. 했더니 씨 답 아니야. 씨 맞는 지문이야. 2번 답 줘라. 필요적 공부 요 뒤를 틀어라. 이씨 답 아니야. 짱에서 3번 제 느낌 그대로 1번 2번에 틀었으면 학생들 고생했거든요. 3번 지문은 쉬운 지문인데 그래 최신판례 그냥 냈다. 오케이. 4번에 너무 쉬운 걸 줬어. 그래서 막 진짜 다음에 1번 2번 제가 문제 계속 냈죠 이거. 자, 다시 한번 공부하는 사람 객관적 관련성 플러스 무슨 관련성? 인적 관련성. 객관적 관련성에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한 부분, 정황증거, 간접증거까지 포함하는데 동종 유사 범행은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인적 관련성에는 뭐 교사, 공동정범, 방조 다 포함되고 모두 포함한다, 필요적 공범도 포함한다. 두 가지 다 필요하다는 거 1번, 2번 지문을 체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나올 게 나왔습니다. 10번 재정신청. 재정신청 뭐 어렵겠습니까? 재정신청도. 자, 모든 고소에는 되는데 고발은 123조에서 126조.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난포갑이죠.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죄. 자, 재정신청은 뭐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수사 특칙이 준용된다, 준용되지 않는다? 준용되지 않는다. 쉬운 문제. 그냥 뚝뚝 치고 넘어가는 문제들이죠. 3번 나왔죠. 재정신청하면 두 가지 나온다고 했죠. 공소제의 결정하고 재정신청 기각결정. 옛날에는 둘 다 불복할 수 없지만 요거는 법 개정됐다고 했죠. 불복할 수 없는데 대법원의 제한구, 대법원의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법 개정됐다고 했죠. 요거 기억하시라고 했고. 자, 공소제의 결정 불복할 수 없다. 자, 공소 취소 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이거 겐세이 부리는 거니까 안 받아준다고 그랬죠. 이거 공소 취소하면은 고등법원 뒤통수 맞는다고 했죠. 안 받아줍니다. 공소 취소할 수 있다. X죠. 자, 정답 3번. 4번. 이건 이제 쿨해져야 된다고 했던 거지. 재정신청 이 판례 이런 판례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재심에서도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되면 여기서 재심 잘했는지 여부를 따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우리 양식명령 같은 경우 정치재판 기간이 도과된 경우 정치재판 청구를 받아준 경우 정치재판에서 유무죄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런 거 판단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재정신청도 마찬가지예요. 공소제의 결정이 떨어지면 유무죄 판단하는 것이지 재정신청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따질 수 있다, 없다? 다툴 수 없다. 이거 되게 중요한 판례고 몇 번 세 군데 다 쟁점 다 설명했습니다. 맞는 지문. 자, 11번. 자, 공산 변경 제가 얘기했죠. 공산 변경 나와봐야 제가 7개 적어주면서 7개 범위 내에서 나오니까 그 자잘자잘한 판례는 그냥 기출되는 거 위주로 보시고 그냥 판례 위주로 보시면 된다. 어렵지 않다. 7개 정도만 딱 찍어놓고 갔죠. 자, 제가 찍어준 대로 다 나옵니다. 다 문제는. 자, 스스로 뭐 할 수도 있다. 취소할 수도 있다. 맞는 지문. 자, 포괄일제는 포괄일제이기 때문에 일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포괄일치 범위 여부를 판단한다. 개별적으로 뭐 상습 사기, A 사기, B 사기, C 사기 따로따로 볼 게 아니라 포괄일치니까 전체적으로 다 보십시오라는 판례입니다. 맞습니다. 자, 디귿. 공소사실 동일성에서 불이익 주는 것이 아니라면 여기 나오죠. 공소장 변경 방어권 행사입니다. 불이익 주지 않는다면 공동정분 기소돼도 방어사실 인정할 수 있다. 방조사실 인정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포인트 설명했죠. 단 한 번도 언급된 바 없다. 그 표현은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주의하시라고 했고, 자, 리을 지문.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에서 친고죄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 인정했습니다. 고소 취소 받아주겠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친고죄 고소 취소 언제까지 해라? 1심 선고 전까지. 반의사 불벌죄 처벌 불원사 표시 언제까지라? 1심 선고 전까지. 안 되죠?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미음 지문 실경관계에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떨궈내는 거 뭐로 떨궈낸다? 공소 취소로 떨궈낸다. 뭐 공소장 변경 신청이라 하더라도 실경은 뭐로 봐주라? 공소 취소로 보고 공소기각 결정해야 된다. 맞죠? 이거 제가 좋아하는 문제라고 맨날 설명드리는 거죠. 그래서 조합하면 1번 쉬운 문제. 11번이나 기껏 하나 틀렸을 것이고 뭐 학생들 뭐 다 맞췄을 거예요. 11번, 12번. 12번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하자 치유 안 될 경우 어떻게 할래? 이거 나왔죠. 또 제가 또 설명드린 거죠. 조금 써드릴까요? 시간이 원체 많이 남으니까. 어디 갔습니까? 1심 합의부 사건이 있고 단독 사건이 있는데 합의부 사건 희망 여부 물어보라고 했죠. 자, 서면 등 확인해야 되는데 묻지 않거나, 자, 희망한다고 했는데도 그냥 통상의 공판 절차로 진행하면, 이게 다 했잖아요. 그림 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 그렸을 거예요. 무효죠. 무효죠. 2심에서 하자 치유가 가능하니라는 쟁점이죠. 하자 치유가 가능합니까? 자, 명백하게 표현하면 괜찮아요 라고 표현하면 된다. 플러스 뭘 줘라? 상당한 시간을 줘라. 상당한 시간을 주면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하자 치유가 되고. 자, 여기까지는 시험에 많이 나왔고요. 하자 치유가 안 되면 어떻게 할래? 이 쟁점이죠.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저는 여기까지 바랬어요. 파기 자판인지 파기하고 환송인지까지 쟁점을 물어보길 바랬는데 여기까지는 안 물어봤어요. 파기하고 자판이 아니고 파기 환송입니다. 자, 끝났죠. 1심에서 명백히 표시하였더라도 치유되지 않는다. 명백히 표시하면 치유됩니다. X. 자, 신청했음에도 배제 결정하지 않고 통상의 공판 절차로 진행하면 무효입니다. 이러한 점은 항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직권을 조사해서 판결을 파기해야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답이고,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 경우 파기해라 라는 거죠. 파기하고 1심 법원 환송까지, 저는 여기까지 생각했는데 여기까지는 출제를 안 했습니다. 파기까지만 나왔습니다. 정답은 2번. 3번도 제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죠. 이것도 맨날 그려주잖아요. 여기까지 나오나요? 나오죠? 배심원이 처음에는 만장일치가 돼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만장일치가 되는지 만장일치가 안 되는지에 달라지는데, 만장일치 처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판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들을 수 있다, 들을 수 있다. 이거 제가 맨날 판사이잖아요. 만장일치가 안 되면 그때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들어야 한다. 듣고 나서 뭐로 한다고 했습니까? 다수결로 하죠. 다수결로 하는데 판사는 기속된다, 기속되지 아니한다, 기속되지 않는다. 이게 다 써줬던 거죠. 자, 그래서 일치하지 않으면 새로이 구성한다. 새로 구성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다수결로 하면 됩니다. 의견 듣고 다수결로 하면 됩니다. 3번 X고. 4번. 자, 공판장에서 자백해도 간이 공판 가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국참에서도 제가 한 7개인가 8개, 7개 써줬죠. 나올 수 있는 쟁점 맨날 써드렸습니다. 뭐 쉬운 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려운 쟁점이 없고요. 2번. 이게 하나 나왔다라는 거. 13번. 자, 법원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뭐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보석할 수 있다고 그랬죠.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맞고. 2번은 이게 답지문 나왔으면 좋을 텐데. 이거 제가 막 사례로 수업 시간 하잖아요. 보석과 결정 취소 등본을 피고한테 주면 집에 오면 집에 다시 들어가겠습니까? 도망가 버리죠. 그래서 누구한테만 송달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검사한테만 송달하면 돼요. 그래서 피고인에게 송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맞는 집은. 자, 3번도 제가 엄청 좋아하는 거 그대로 나왔죠. 이것도 본질을 제가 되게 중시한다고, 항상 본질을 중시한다고. 보석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검사 의견을 물어야 한다라고 돼 있죠. 물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검사한테 안 물어본 경우, 이거 어떻게 잘못은 있는데
자, 보석을 결정하는 사람이 본질이 검사입니까? 판사입니까? 판사가 본질이죠. 검사한테 물어본 거 잘못은 있다 하더라도 보석 허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X죠. 정답은 3번 쉽고. 이거 맨날 설명한 거죠. 보석 취소하고 보증금 몰수 결정 동시에 할 필요가 있다 없다? 보석 취소하고 보증금 몰수 동시에 할 필요가 없다. 동시에 하지 않아도 된다. 자, 맞는 지문 정답은 3번. 14번. 이거 몇 번 했는지 알 수가 없네요. 이것도 뭐 몇 번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뭐 계속 했던 거죠. 2단계 적중 1단계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점수가 엄청 많이 나왔겠는데요. 학생들 제 1단계 따라간 학생들 점수 엄청날 것 같은데요. 90점대는 뭐 거의 다 다반사고 95, 100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피고인 자백에 그래서 피고인 자백에서 값을 주고 자백하고 자백한 경우 공범의 자백이 피고인의 자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강증거 대수 얘도 유죄, 얘도 보강증거 대수 유죄 했던 거죠. 될 수 있다. 맞는지 뭐. 2번. 검찰에서 피고인 자백이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것도 맨날 하죠. 검찰에서 한 진술 믿어요? 판사 앞에서 진술 믿어요? 아무거나 믿어도 되죠. 자, 선서한 증인권 믿어요? 선서하지 않은 증인권 믿어요? 아무거나 믿어도 되죠. 자, 아무거나 믿어도 됩니다. 자백의 심에서 의심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아무거나 믿어도 된다. 자, 3번도 뭐 쉬운 거죠.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자백하겠다. 약속이. 이거 원래 디테일하게 더 중요한 거는 더 디테일까지 보셔야 되는데 훨씬 쉽게 나왔어요. 경환죄로 교환된 것은 인정되지 않는 한 위계도 아닌 한 자,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맞는지 뭐 쉬운 거 나왔고. 4번도 제가 이제 뭐 막 쇼를 하면서 보여줬죠. 첫 번째 고문하고 자백한 케이스. 자, 고문에서 두들겨 팼는데 갑자기 그 부산에서 잃어버린 형이죠. 그래서 막 껴안고 감동받아서 자백한 경우. 그죠? 요것도 고문에 의한 자백이고 고문에 의한 자백인데 자, 고문 자백 둘 다 있지만 판례는 뭐를 요한다? 인과관계를 필요한다. 자백이 고문에 의한 자백인 경우와 고문이 아닌 다른 거에 의한 자백인지를 구별하는데 여기 있죠. 판례는 인간관계 여부를 따진다고 했죠. 불문하고 증거능력 부정된다. OX, X. 정답은 4번 쉬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15번 영상 녹화물입니다. 사진 및. 그래서 15번이 아마 어려운 문제가 냈을까 해서 또 봤는데요. 너무 정답을 너무 쉬운 걸 줬어요. 성폭력 범죄에서 19세 미만이면 영상 녹화해야 되는데 그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기일에서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원래 영상 녹화물은 본증하고 탄핵 증거를 못 쓰는데 특별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영상 녹화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맞고. 사진 작성 검증서서에 피해자에 있던 것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범행 재현 사실을 적게 했으면 이거 그냥 뭐라고 본다고 했어요? 사경 피신조서죠. 사경 피신조서는 내용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 쉬운 걸 줘버렸어요. 3번. 자, 뭐 지문이 길어서 어려운 줄 알았어. 협박 문자 2개 있다. 문자 메시지 2개 있다 그랬죠. 너 죽여버릴 거야 라고 협박한 거와 나 그 피해 입었다고 문자 보내준 거. 2018년 3차에서 뭐 나왔어요? 피해 입은 사실을 아버지한테 보내준 거. 그거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만 이 협박했다는 거 자체잖아요. 그래서 협박했다는 거 자체이기 때문에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뭐 내용의 진정을 부인하고 지랄 연병하든지 간에 증거 능력 인정된다죠. 법정에서 뭐 하면 돼요? 협박 문자 왔어요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자, 부정된다. 정답은 3번 쉬운 거고. 4번. 대화하는 장면을 뭐 법원에 검증조서를 찍어도 검사가 있으면 이건 뭐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피신조서죠. 피신조서로 보겠다. 자,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중요한 거지. 껍데기는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그래서 맨날 그 뭐예요? 초코 우유에 딸기 우유가 담겨 있다. 그럼 딸기 우유죠. 안에 담겨 있는 걸 갖고 보는 것이지 제목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쉬운 문제. 16번이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 뭐 16번도 뭐 어려웠을까 싶습니다. 뭐 이 정도가 뭐 2번 지문이 조금 어려운데 이 국가직에서 저번에 해설 특강하면서 국가직에서도 요 지문이 나왔더라고요. 국가직에 있는 거 그대로 베껴서 낸 겁니다. 이거. 그래서 저번에 4월 6일날 나온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맨날 하는 거죠. 조두순, 나영이, 이 사람들은 그 강간을 성폭행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피의자로서 체험한 거고 피해자로서 체험한 거죠. 나영이가 엄마한테 말하고 그 다음에 나영이가 아빠나 성상담소장한테 말합니다. 전문이고 한 단계 더 건넌 것을 재전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엄마하고 아빠가 어디 찾아간다고 했습니까? 수사기관 찾아가고 법원 찾아간다고 했습니다. 이거 1, 2, 3, 4에서 맨날 했던 거죠. 그래서 엄마가 말하다. 자,
전에 들은 것을 말하다가 뭐예요? 진술이죠. 그거를 경찰이 받아 적는다. 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 여기는 엄마가 말한다. 전문 진술. 여기는 안 쓸게요. 제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 제전문 진술. 요거는 자, 증거 동의가 있어야지 되고 증거 동의가 없는 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했던 거고, 요거는 그냥 전문 진술이니까 316조 2에 이거 알죠? 이거 316조 2항이고, 요거는 이거 모르면 진짜 공부 안 한 겁니다. 요 부분은 316조 2항. 그다음에 기재된 조서에 해당하는 요건 312에서 314조 요건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자, 312조에서 314조 요건을 갖추고 316조 2항 요건 갖추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맞는 질문. 자, 디지털 저장 매체 저장된 로그 파일의 원본이 아니라 자, 원본이 있고 복사본이 있습니다. 자, 복사본의 일부 내용을 요약하는 새로운 문서 파일이 있습니다. 자, 요 문서 파일이 있는데 요것도 진술 증거 증거 능력 인정하기 위해서는 동일성, 요 원본부터 여기까지 했다는 동일성이 인정되고, 그 다음에 전문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작성자 또는 진술자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313조 1항에 의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지문입니다. 어려운 지문은 아니고요. 말이 좀 어려워서 로그 파일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그러는 것이지, 어쨌든 자, 전문 법칙이 적용돼서 전체와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313조 1항의 요건을 갖추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맞고요. 3번, 이거는 뭐 장난하는 거죠. 답은 뭐 1, 2번에서 어려운 거 줬다가 3번에서 또 2018년 3차 똑같은 문제를 또 내버리죠. 또 그때도 이게 답이었죠. 적부심 조서가 311조가 아니고 외우라고 했죠. 2018년 3차 문제가 똑같아요. 이거 315조 3호에 의하여 증거 인정된다. 정답 3번 엄청 쉽죠. 4번, 뭐 미합 중국에서 작성한 거, 자, 작성한 피해자 및 공범에 관한 증언 녹취서 뭐 적용 안 해주겠다? 315조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만 뭐는 해줄 수 있냐면 외국 수사기관도 314조는 해줄 수 있지 315조는 안 해준다는 판례입니다. 여기 있고요. 정답은 3번. 인정되는 서류를 볼 수 없다. 맞죠? 맞는 지문이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7번 증인신문. 설마 증인신문이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까 해서 봤는데 뭐 증인신문도 뭐 또 쉬운 게 또 나왔어요. 또. 자,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는 퇴정하게 하고,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 진행할 수 있다. 맞고, 그렇다 해서 뭐까지 배제할 수 없다? 반대신문권은 배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피고인이 물어봐야지. 내가 빨간색 옷 입었냐? 검정색 옷 입었냐? 뭐하고 쓰냐?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반대신문권까지 배제할 수 없다. 자, 니은도 틀리면 진짜 가만두지 않는다고 맨날 얘기했죠. 사후간 폭행죄 공범 아닙니다. 치고받은 거죠.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입니다. 일단 이거를 끊어놓고 가야지 되죠. 국가직 문제보다 쉬웠어요. 국가직에서는 사례를 줬어요. 절도범 2명하고 장물범 줘서 절도 2명 간에는 공범, 그 다음 장물범 관계는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을 사례형으로 줘서 굉장히 어렵게 나왔는데, 우리 채용에서는 그냥 이게 나왔어요. 상호간의 폭행죄로 기소되었다. 그럼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이죠. 여기 또 나왔어요. 또 다른 피고인 관계에서 증인의 지위가 인정됨으로 나왔어. 선서 없이 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선서만 시켰으면 되는데 선서 없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맞는 지문, 쉬운 지문 줬고요. 자, 선서 무능력자, 이것도 뭐 맨날 설명하는 내용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것도 뭐 맨날 설명하는 내용 아닙니까? 선서 무능력자가 선서하고 증언합니다. 선서 무능력자니까 요거는 무효, 뭐는 유효? 증언은 유효. 증언 자체 효력도 부정된다. X고. 간이 공판 절차는 두 가지 효력이 있다 그랬죠. 전문 증거에 대한 증거 동의가 되고 증거 조사 절차가 간이화된다. 그래서 뭐 증거 신청권, 그다음 선서, 이의 신청, 당사자 참여권은 생략할 수 없지만 이런 빡신 절차, 교우신문 어차피 동의했는데 교우신문 같은 거 이런 거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X고. 미움 질문도 많이 하는 거죠. 이게 너무 많이 해서 그만하겠습니다. 재심 청구할 예정이라 하더라도 증거 거부권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는다. 형사처분 받을 염려잖아요. 염려.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염려는 사라진 겁니다. 일사부재리 효력에 의하여 더 이상 뭐는 인정되지 않는다? 증언거부권 인정되지 않는다. 증언거부권을 고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뭐 이건 형법 형사법 다 걸리는 문제니까 쉬운 문제죠. 자, 조합하면 기억, 디귿, 리을, 미음이 X입니다. 3번. 18번은요. 지금 뭐 장난하는 것 같아요. 18번 문제는 2018년 3차에서는 형법에서 1번 문제로 나왔어요. 위헌 결정되면 무슨 판결하냐? 소급미호기 때문에 무죄 판결. 그래서 형법에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 2019년 1차에서는 형법 문제가 아니고 형사법. 근데 이거 원래 본질은 어디서 잘 나오는 거냐면 형사법에서 잘 나오는 건데요. 2018년 1차 1번 문제가 형법 문제가 위헌 결정 받으면 무슨 판결하느냐? 무죄 판결. 이게 나왔잖아요. 똑같이 나왔어요.
위헌 결정 받으면 무슨 판결하겠다? 무죄 판결하겠다. 헌법 불합치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잠정 적용 기간 경과하면 당연히 소급해서 무효이기 때문에 다 무죄 판결하는 겁니다. 무죄 판결 받고. 2번. 이건 소년법, 가폭범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거는 기판력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죠. 기판력 발생하지 않으니까 면소 판결은 아니고 다만 소년법이나 가폭법의 규정에 위반한 공소제기니까 무슨 판결하라고 했습니까? 공기판하라고 했죠. 하나만 더 할까요? 이게 이제 나올 거라고 지금 예상하는 거. 다음 시험에 나올 거까지 대비합시다.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시험 나올 거니까. 소년법 보호처분도 기판력 없습니다. 공소 제기하면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서 무효이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합니다. 자, 가폭법입니다. 가폭법 보호처분 이거 지금 나올 거라고 찍었는데 에이 쉬운 거 냈어요. 뭘 틀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판력 없는데 공소 제기하면 공기판 나오죠. 저는 이것 찍었는데 이것도 나올 거라 했는데 아직 이것까지 안 나왔습니다. 불처분 결정은 기판력은 없어요. 기판력 없는데 무슨 판결하겠다? 실체 판결하겠다. 불처분 결정 이후에 다시 공소 제기해도 됩니다. 다시 공소 제기해도 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 이 판례가 2017년 판례인데 이거 나올 거라고 찍었는데 너무 쉬운 거 줘버렸어요. 면소 판결 아니고 공기판입니다. 쉬운 거. 3번 함정수사. 이거면 틀린 사람 없죠. 공소기각 결정에 공소기각 판결. 4번 확사실패 사망하거나 존속하지 않으면 공소기각 결정. 뭐 이런 거 쉽죠. 자, 19번 불변금. 19번도 뭐 어려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파기하고 환송한 경우도 뭘 적용하겠다? 불변금이 적용된다. 자, 뭐야? 몰수를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불변금 적용되니까 X죠. 2번 벌금형을 다운시켜줍니다. 벌금형 다운시켜도 노역장 유치기간이 들어도 불이익변경이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벌금 다운시켜주고 징역형 다운시켜주면 좋다 그랬죠. 불이익이 아니고요. 3번 자, 소송비용은 불변금도 적용되지 않고 뭐도 없다고 했습니까? 기판력도 없다 그랬죠. 그래서 불변금이 적용된다. X고. 4번은 너무 쉬웠죠. 제가 이거 뭐 롯데의 투수 누굽니까? 얼굴 검은 투수. 선발 투수 누가 있다고 했습니까? 유먼이 있다 그랬죠. 선발 투수 유먼. 선발 투수 유먼. 그래서 선고 유예, 그다음 발급형, 집행유예, 집행면제 이렇게 했다고 했죠. 이렇게. 선고유예에서 벌금형 바뀌면 불이익, 벌금형에서 집행유예 바뀌면 불이익, 집행유예에서 면제로 바뀌면 불이익. 오른쪽 갈수록 중한 형벌이라고 했고, 면제에서 집행유예로 바뀌면 유예 빼먹었네. 집행유예 바뀌면 이익, 유예에서 벌금형 바뀌면 이익, 벌금형에서 선고유예 바뀌면 이익이라고 선발투수 유먼이라고 외우라고 했습니다. 자, 집행유예 선고한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집행유예에서 벌금형 바뀌면 이익이죠.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옳은 질문 4번. 쉬운 문제 20번. 학생들 20번 좀 틀렸대요. 20번 2017년도 국가직에서도 우리 경찰채용에서도 나왔고 이것도 모의고사를 몇 번 봤는데 왜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험의 기출지문인데 이것 때문에 틀렸대요. 약발. 이건 약식명령 기판력이잖아요. 기판력은 발령시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거잖아요. 약식명 확정된 경우 고지를 기준으로 하여 면소 판결해야 된다. 이거 틀린 지문이죠. 약식명 기판력은 언제 기준하겠다? 발령일. 발령시를 기준하겠다. 이게 쉬운 거고. 약식명령에 대한 정체판 기준은 고지를 기준하는데 누구에 대한 고지를 기준하겠다? 피고인이에요. 변호인한테도 재판서 송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누구만 송달받으면 돼요? 피고인만 받으면 된다. 그래서 정치재판 청구하면서 변호인이 내가 받은 날부터인 줄 알았습니다라고 해도 정치재판 청구권 회복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이것도 문제풀이 2단계에서 했고 최신판례에서도 했고 기출지문도 했습니다. 수도 없이 한 겁니다. 누굴 기준하겠다? 피고인을 기준하겠다. 봐요. 했잖아 지금. 이거 기출도 얼마나 많이 됐는데. 약식명 고지는 검사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 송달로 하는데 누구에게 송달하면 된다? 피고인 송달하면 효력 발생한다. 몇 번 했잖아. 변호인이 있어도 변호인한테 송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누구만 송달받으면 된다? 피고만 받으면 된다. 이거 경찰청에서 나오고 계속 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 시험에서도 나온 기출진문입니다. 이거 찾아보시면 쉬워요. 이것도 문제풀이 2당 제가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틀렸는지 두 문자에 너무 약발은 이게 약발. 기판력 발생시를 발령시를 기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너무 많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요거 틀린 학생들은 몰라 근데 이거 한 개 틀린 학생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95점 맞은 학생들이 있는데
그렇게 어려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기출지문인데 우리 채용 지문인데, 그리고 제가 문제풀이 2단계에서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당연히 맞춰야 되는 지문이고, 저는 그래서 당연히 이 시험은 개 쉬웠다라고 생각합니다. 3번 배웠죠. 약식명령에서는 이거 제가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고 철저히 이해하라고 했죠. 직결심판은 판사 얼굴을 한번 봤기 때문에 더 이상 판사 볼 필요가 없으니까 정치재판 청구 포기할 수 있는데, 약식명령은 판사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잖아요. 그래서 정치재판 청구권 받을 것은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죠. 4번 이건 뭐 많이 했죠. 이건 뭐 그만하죠. 뭐 벌금 300에서 벌금 500 올리는 거 형정상향금지로 바뀌었다 그랬죠. 요거는 허용되는데 이건 안 된다고 했죠. 벌금 300에서 뭐 징역 1년 이건 안 된다고 했죠. 요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형정상향금지 요거는 허용된다 그랬죠. 벌금형 상하에 선고할 수 있다. 이거 되는 거죠. 선고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X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쉬웠어요. 뭘 틀려야 될 문제가 없고요. 제 수업 열심히 들으세요. 열심히 들으시고 8월 31일 날 시험이거든요. 뭐 제 수업 듣고 점수 잘 나온 학생들이 제가 사기치는 게 아니에요. 제 수업 들으면 두 문자 안 하죠? 암기할 거 없죠? 철저하게 이해하면 되죠. 분량 줄여주죠. 시험에서 다 나오죠. 왜 제 수업을 안 듣습니까? 제가 조금 덜 유명한 것 뿐이지 강의 저보다 잘하는 사람 있습니까? 전국에? 저는 자신하는데 너무 자만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면 자만할 정도가 안 된가요? 저만 들으면 형법용수법 195점, 200점이 갖다 주는데 왜 제 수업을 안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책값 다른 강의 낚여가지고 샀다 해도, 다른 교재 낚여가지고 샀다 하더라도 바꾸기만 하면 점수가 올라가는데, 그 정도 비용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또 점수는 똑같습니다. 두 문자 암기 안 됩니다. 철저하게 제도를 이해하셔야 되고 철저하게 이해한 것을 문제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점수가 업돼서 올라가는 것이지, 맨날 두 문자 외워봐야 점수는 그 모양 그 꼴입니다. 점수에서 형사법 아무리 변별력이 없어도 이런 시험에 95점, 100점 맞는 학생이 한 문제 두 문제로 붙는 거지, 그저 그런 강의 듣고 8점 맞았다, 85점 맞았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고, 항상 이런 시험 나오면 100점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강의에 자신 있고 제 수업 들으면 8월 30일 날 합격하실 것이고 빛이 보일 겁니다. 믿고 언제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 보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모두 좋은 점수로 합격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